발전된 방식인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재니까 현재 유언장의 핵심은 자필로 쓰는 게 중요하죠.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내 생년월일,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자필로 쓰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 좀 더 법적으로 효력받게 하는 게 자필 증서를 공증하는 일이죠. 자필 증서 유언은 공증 없이도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을 하고요. 네. 별도의 방식으로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자필 증서의 유언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집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검인을 해야 되고 또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조 변조 우려가 없고 집행력이 강하게 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증인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되고 또 비용이 약간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유족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장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 거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좀 더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알려드리는데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유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증사 업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 공증인가를 가진 사무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명공증인이라고 해서 그 변호사들 중에서 공증인으로 임명된 분이 운영하는 공증인 사무소 이쪽에서 공증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그 유언 공증은 일종의 서식으로 그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 진행이 되니까요. 크게 어려움 없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은 사전 연락을 하시면은 다 그 공증 유언 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유언장 작성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돼서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대한변호사협회 가서 회장님께 유언장 쓰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유언장 쓰는 문화가 이렇게 확산됐을 때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고 품위 있는 사회가 된다. 그 앞장에 우리 변호사들이 서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변호사들의 업무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적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워낙 유언장 쓰는 문화가 부재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이 유언장 쓰는 일이 별로 자기네 업무에 관심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유언장을 내가 작성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그 거의 모든 법률 사무소에서 그 유언과 상속에 관한 그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그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언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그 내밀한 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신뢰가 필요하겠죠. 익명으로 일단 문의를 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먼저 그 대면 이전에 그 일반화된 그 질의 사항을 질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몇 차례 그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친 뒤에 면담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언자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고요.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법률가와 유언자 사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느 변호사 사무실 또 법무법인을 찾아갔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이 우리는 뭐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는 뭐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 연락을 한번 그 해서 문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사실은
각 개인이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죠. 결국 유언장 쓰기 운동 혹은 유언 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단체 쪽에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마련하고 그 창구에서 유언장 문제, 유언과 상속에 관해서 공공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변호사들을 자원봉사 변호사로 일정한 풀을 만들어서 그 창구를 활용을 해서 문의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지를 일반 유언자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유언장 쓰기 운동의 중심적으로 유언장 쓰기 운동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 쪽에서 창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창구를 통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고 연구를 좀 하고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 풀을 마련을 해서 이 풀을 통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하는 것, 이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호사님처럼 상속에 대한 종합적인 클리닉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 데들이 전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제 유언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사후적인,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소송으로 가는 단계 부분 중심으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전에 소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협의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유언장 쓰겠다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